서울과 수도권의 생활 밀착형 오늘의 이슈를 알아보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사평론가 최호한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달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이 30시간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8월 기준으로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이 30시간대를 기록한 것은 관련 통계를 월별로 작성하기 시작한 1982년 이후에는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8월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노동 시간이 그렇게 줄은 걸까요? 좋은 것일까요? 일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지난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주당 평균 취업 시간, 그러니까 일주일간 실제 일한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네. 이 시간이 39.9시간 집계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8월 기준으로 주당 평균 취업 시간 30시간대를 기록한 것은 정말 관련 통계를 월별로 작성한 1982년 이래로 처음입니다. 8월에 근로시간이 급감한 것은 이 취업시간 조사 기간이 매월 15일이 낀 그 일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올 8월의 경우는 일요일 11일부터 토요일 17일까지인데요. 이 기간을 대상하면서 매년 광복절에 따른 감소 효과가 발생했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2월 달에도 조사 기간에 설 연휴가 포함된다. 한파가 겹쳐서 취업시간이 상당히 적었죠. 통계청 관계자는 특히 올해의 경우에는 광복절이 목요일이어서 목, 금, 토 이렇게 이제 금요일을 끼고 여름 휴가를 가는 직장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다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네, 이거를 모든 달에 보편적으로 보기엔 조금 어려울 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노동 시간이 매년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는 것은 사실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통계를 보면은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이 80년대에는 55시간 꽤 많죠. 네. 그러다가 90년대에는 50시간대 초반. 그러니까 그리고 2004년 이후는 단계적으로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40시간대로 안정화가 됐습니다. 네. 연간 기준으로 보면 주당 평균 취업 시간 1980년에는 53.9시간, 뭐 90년에는 53.7시간 계속적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림 하나 이제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 나누시죠. 네. 그림은 대표적인 시기에 8월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었는지 나타내는 표입니다. 처음 조사되었던 82년 8월의 경우 53.6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인 92년 8월은 50시간, 또 10년 뒤인 2002년에는 46.4시간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지난 8월, 2013년 8월 39.9시간으로 확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네. 올해의 경우도 1월부터 8월까지 전체 평균을 보면요. 뭐 43.9시간이라든지 해서 40시간대 초반을 이렇게 쭉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8월 방금 말씀드린 39.9시간 이렇게 기록했죠. 네, 일단 이렇게 줄었다는 건 참 긍정적입니다. 예. 네. 근데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 휴일 근로를 연장 근로로 포함하는 내용의 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 그 이후의 노동 시간은 어떻게 바뀔까요? 이게 이제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당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씩 40시간, 40시간이고요. 연장 근로도 주당 12시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따지면 주당 근로시간 상한은 52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이 행정 해석으로 휴일 근로가 연장 근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주에 최대 주중에 40시간, 여기 연장 12시간, 휴일 16시간까지 일을 시켜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에 최대 68시간 이래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 이런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개정안에서 일주일의 정의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바꿔서 휴일 근로를 연장 근로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회사에서 휴일 근로와 연장 근로 합쳐서 일주일에 12시간 이상을 근로자에게 일을 시킬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네. 따라 개정에 따른 상한이 52시간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휴일 포함이 돼서 이제 52시간이 넘지 못하게 되는 건데 예. 이렇게 법 개정이 되는데 뭐 걸림돌 같은 건 없을까요? 잘 시행이 될 수 있을까요? 예, 다행히 없는 걸로 알고 네. 지난 5월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이런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은 현재 정부 여당과 물론 민주당 야당들도 이 법정 근로시간 줄이는데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 처리는 큰 걸림돌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네. 이 법안이 당장 시행되지는 않고요. 이르면 2016년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법적인 변경에 따라서 기업에서 이렇게 부가적으로 따라 할 일들이 많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들의 인건비가 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휴일 근로엔 평소 임금보다 50% 많은 그 가산 임금을 줘야 하는데 휴일 근로가 연장 근로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은 휴일 근로로 가산 임금 50%에 연장 근로 가산 임금 50%. 그래서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준비를 해야 하는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단 시행 시기가 이제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부문 등은 2016년부터 그리고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자는 2017년 그리고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자는 2018년 이내로 정했고요. 다만 노사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 근로 한도가 일정 기간 한 6개월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주당 20시간으로 확대해서 주당 60시간까지 근로는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네, 비용 문제가 있는 만큼 좀 준비 기간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이 노동 시간 줄여야 되는 거는 뭐 사회적 합의로 법적인 문제까지는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4월인가요? 그 보도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노동 시간이 세계 2위. 입니다. 그러니까 예. 줄긴 했지만 아직까지 좀 높다는 거고 그에 비해서 이 시간당 노동 생산성의 경우에는 OECD 회원국 34개의 나라 중에서 28위. 거의 뭐 최하위권이라고 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나아져야 될 텐데요. 예,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지난 4월 말 이 보도였고 기준은 2011년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또 경제적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더 나빠질 가능성은 크고요.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2011년 34개 회원국을 기준으로 한 주요국 노동 생산성 현황입니다. 네. 한국의 취업자당 노동 생산성 62,185달러로 조사됐다. 이게 1위에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아일랜드, 미국 등 대부분이 10만 달러가 넘어가고요. 가까운 일본도 72,000달러나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위 얘기해서 더한 기록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이거 방금은 1인당 노동 생산성 이거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29.75달러. 2010년과 동일해 28위 그리고 OECD 평균의 66.8%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이게 미국 대비해서는 49.4%, 일본 대비 71.6%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더 떨어지는 것은 연간 근로 시간이 2090시간을 OECD 전체 회원국가 중 우리나라가 2위를 차지하고 할 정도로 많다라는 것이고요. 비교를 위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1704시간, 우리나라 2090시간. 엄청난 차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제조업에 비해서 서비스업의 노동 생산성은 현저히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네. 제조업 노동 생산성이 꽤 높습니다. 92,382달러. 비교 대상 OECD 국가 19개국 중에 2위를 차지했습니다.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서비스업은 45,602달러. 그러니까 비교 대상국 회원국 22개국 나라 중에 20위, 거의 최하위권이죠. 그래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시간당 노동 생산성 증가율은요. 증가하는 비율은 4.36%로 OECD 회원국 전체 중에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제조업이 견인한 것이다. 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노동시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발이 돼서 노동시간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은 일단 이렇게 줄어들었으면 좋겠고요. 그 대신 노동 생산성에 대해서 더 논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노동시간 얘기가 나올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예. 이번 법 개정안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되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추석 명절이 끝났는데 그 후유증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추석을 통해서 기성세대와의 단절을 얘기하는 경우도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특히 이 고향을 내려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젊은이들이 고향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해서일까요? 젊은이들을 추석에 좀 보기 힘든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추석 우리 시청자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겠죠? 예, 저도 잘 보냈습니다. 10대와 20대를 뜻하는 1020 세대는 기성세대와는 이 추석 나이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네. 자발적으로 귀향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아니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 꽤 됩니다. 예, 그리고 일단 스펙 경쟁에 나선 이제 젊은이들 아예 추석을 다른 시기로 이용을 하지요. 일단 이제 열공부 열심히 공부하는 그 시기로 삼는데요.
강남의 모 학원을 알아보니까요. 70에서 180명을 수용 인원으로 하는 39개의 수능 특강 상당수가 마감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추석이 수능 50일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 시기에 어디 놀러 가거나 가족들과 보내는 것보다 열심히 공부한다.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네. 또 요즘 내신 경쟁 때문에 고3만이 아니라 중간고사 앞두고 있는 중고생까지 추석 스터디를 꾸려가면서 공부한다고 합니다. 네. 대단합니다. 이건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말 합니다. 대학생들이요. 집에 가는 것은 좋은데 명절에 가는 건 싫다. 티켓 구하려고 새벽부터 줄 서야 되고 또 이제 추석 때 해오라고 교수님이 레포트를 잔뜩 내려준다. 마음 편히 쉴 수 없다라는 거죠. 네. 이런 이야기는요. 안타깝지만 취업 준비생도 마찬가지 이야기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휴일이 아닌 거죠. 예. 네, 그런가 하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면서도 의도적으로 안 가는 사람들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시청자분 다 아시는 명절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네. 모 단체에서 어린이들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인데 이 어린이들도 키는 몇이냐, 몸무게는 어떠냐, 학교 성적은 어떠냐 이런 질문에 그러니까 외모나 성적에 대한 질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쉽게 이런 귀엽다고 그런 질문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20대의 경우는 어른들의 잔소리 있죠. 결혼하지 않냐? 예. 남자친구 있냐? 뭐 여자친구 있냐? 이런 질문. 진로는 어떠냐? 아예 잔소리에 질려서 일부러 해외여행을 떠난다든지 일부 안 내려가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친척이 서먹한 상당수 젊은이들에게는 이 추석은 명절이라기보다는 긴 휴일 뿐이라는 거죠. 20대들이 이제 추석이나 설날을 가족이 아닌 친구나 애인들하고 이렇게 보내는 게 일상이 됐다는 얘기도 많고요. 10년 이상 못 본 먼 친척들보다 가까운 친구들이 낫다라는 거죠. 대가족이 사라지고 있는 마당에 친척이라는 존재가 좀 애매한 위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네. 이렇게 보면은 각 세대별로 스트레스를 다 받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보면은 갑작스러운 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게 쌓여온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다 보니까 이런 명절 분위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도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시대 대가족이 점차 사라지는 건 맞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산업화로 인한 전통적 가치관이 쇠퇴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여기에 청년 실업이나 취업난, 뭐 공부에 몰래 1020 세대가 가족 대신 별다른 선택지 없이 공부나 스펙 쌓기 뭐 이런 데 몰입하는 거 어쩌면 불가피한 시대적 변화의 산물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명절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은 참 많이 의견이 엇갈립니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명절을 휴가 개념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건 조상의 은덕을 기리고 가족이나 마을 사람끼리 어울리는 우리나라 명절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제 왜곡하는 것이고 본질적으로 전통 문화가 흔들리는 것이다. 이거는 초중 고 학교 교육을 통해서 바로잡아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다른 한편은 현재 10대나 20대는 상당수는 결혼을 못하거나 결혼을 하실 거죠. 안 하거나 네. 뭐 이렇게 많이 바뀐 기성세대와 바뀌는 상황인데 일방적으로 부모 세대 방식을 그대로 주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대가족주의는 농경시대에 맞추는 명절 개념이 현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온 국민이 명절에 치르는 기회비용과 스트레스가 높은 만큼 모든 세대가 행복할 수 있는 새로운 명절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이 시대 변화가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추석 명절이면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아예 추석을 한 달 미루자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요. 이게 추석을 한 달 미루자는 얘기가 보수적 전통이 강한 이 전국 경제인연합회에서 이 쉬는 날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네. 재밌지 않습니까? 음력 추석 날짜의 변동 폭우로 인해서 특히 사과, 배 등 첨가물을 중심으로 농산물 시장이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고 또 온난화로 인해서 추석이 이 계절상 여름에 더 가깝게 이제 분포되기 때문에 아예 추석에 대한 국민적 정서가 불일치를 빚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석을 양력으로 정하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농민의 날인 11월 11일을 양력 추석일로 정하거나 농산물 생산 최적 시기인 특정일을 지정한 예를 들어서 10월 뭐 넷째 주 목요일 뭐 이렇게 특정 요일을 추석일로 정하는 방안 이런 대안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한 반론으로 일제 강점기 시기에 우리 민족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일제가
시행했던 일 중에 하나가 전통을 바꾸는 일이었다. 그래서 오랜 기간을 통해서 정착한 문화가 어떤 규범이나 제도를 통해서 하루아침에 바뀌어질 수 없다. 단오나 이 중양절, 상달, 천신제, 동지 이런 세시 명절과 그 무렵 행사가 그로 인해서 퇴색됐는데 추석까지 양력으로 바꾼다면 전통 명절이 설 자리가 없다. 아주 치열한 대립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나 국민적,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명절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는 많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는 여름 추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날씨가 변하는 것처럼 생활 양식이나 개념 같은 것도 점점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에 대한 사랑 또 공동체에 대한 애정은 변함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타라 잡기 최유원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